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게 대본을 갖고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뭘로 망하느냐? 뭘로 화를 입을까요? 말로. 네, 말로 입으로 화를 입어.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럼 집은 건축물은 어디서 뭘로 망할까? 뭐가 화가 되고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불물인데 그게 어디로 들어올까? 그 화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에서 입에서 화를 공변을 당하지만은 예를 들면 집, 건축물은 어디서 화를 입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재물이 나가든 뭐 돈이 나가든 문으로 들어오겠죠.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고. 문으로 나간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제천에서 제가 여기다 기업할 의향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다 보니까 뭐 장인어른 건물에 2층에 비어 있어서 여기로 들어온 거지. 처음에는 또 이래저래 주변에서 서울에서도 하자. 근데 서울에서 하려고 하니까 한의원 개원은 어떻게 하겠지만은 제가 예를 살 집조차도 뭐 전세나 하나 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제가 대학 교수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한 얘기 단칸방 하나 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달동네라 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남창기보다 잘난 분들이야. 저는 그런 거조차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잘 방은 있어야지, 집은 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제천에 주저앉은 거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제가 그래도 지금도 그래요. 원주에다 개업하지. 또 지금이라도 뭐 서울로 가지 하지만은 그래도 못 가는 이유,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아서 그래. 제 발목을. 나 놔두고 어디 가요? 예를 들어 조강지처 놔두고 어디 가요? 이런 거지. 맞아요. 예. 그 세명대에 제가 96년도에 초짜 한의사로 와서 못 모르던 시절. 지금 봐서 그렇단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잘났는데. 예. 맞아요. 잘났지만은 지금 따지고 나면은 다 젊을 때 그렇게 했던 게죠. 다 철부지 같고. 그래도 그런 시절 저 좋다고 저 쫓아오고 저를 찾아주셨던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제천분이라고 단양분이고 영월분이고 태백분이고. 근데 어느 순간 여기는 돈이 안 돼. 돈이 되려면 서울 압구정에 가야 돼. 서울 압구정에 예를 들면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저하고 이게 안 맞아요. 얼마나 뺀질뺀질인지. 또 내지는 사람들이 저를 뭘로 안 보느냐? 사람으로 안 봐요. 의사로 안 보는 거지. 오로지 뭐예요? 거래 관계. 내 병 고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상처의 상처. 여러분들은 의사한테도 상처를 받지만은 한의사인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받는다고. 야,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돈도 좋고 뭐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래도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뭐예요? 제천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다시 여기에다 한 거고 그런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다만 뭐 사람이 뭐 하면은 누우면은 예를 들면 걸으면 또 앉고 싶고 앉으면 또 가마타고 싶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없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화를 잃는다? 말. 지금 제가 하는 말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자극적인 말이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기 때문에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좀 침소봉대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말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지. 앞뒤 다 잘라내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건물에 있어서는 그 화는 어디서 들어오고 나오느냐? 문이에요. 어디라고? 문. 중요한 얘기예요. 저한테만 중요한가?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된다? 입 조심. 뭐 불조심도 되지만은 그 불도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 그 건물의 의미 속에도 문인 거예요. 그 문의 의미는 문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풍수인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에다가 장인어른 건물에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지. 그 속에서 제가 원장실을 어디에다 두려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저 특화실에다 두려고 그랬어요. 제일 응달이에요. 제일 그늘진 곳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음침한 곳이에요. 왜 제가 거기를 원장실로 돌려 했냐면은 한의원의 주인은 누구다? 그 당시에 저런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한의원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제일 음침한 곳에 있어요. 원장실을. 네. 제일 밝은 데 있어야지. 하지만 그 당시 생각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고객이 왕이다. 고객들한테는 제일 좋은데, 제일 밝은 데를 주고 나는 제일 낮은 데, 제일 음침한 데를 제가 원장실로 하려고 한 거예요. 제일 구석진 데. 그런데 우리 모래시계 김종학 감독 알죠? 제 외삼촌 되시는 분인데 장모님 동생인데 이분이 한번 제천에 한번 내려왔다가 그분의 도움을 주는 요즘 말하는 무슨 보사처럼 그런 분이 이제 오셔서 같이 온 김에 한번 인사차 왔다가 하더니만 여기 원장실을 두면 안 된대. 여기다 둬야 된대. 제일 밝은 데 둬야 된대. 아니 둘이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뭐 장인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람까지 다 전부 다 저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건축을 전공했던 제 동생도 저는 기억이 없는데 원장실은 저기 둬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저기가 어디냐? 제일 밝은 데예요. 제일 환한 데.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저 공간이에요.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당시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고객을 응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구석진 곳. 여기 들어가면 원장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뭐가 있어? 저 벽이 있잖아. 그러니까 벽이 있다는 의미는 원장하고 나하고가 거리감이 있다 없다? 있다. 벽이 존재하잖아. 그리고 그 마음을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원장이 어디 숨어 있나?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굳이 풍수를 안 따져도 문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손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나와 있어야지. 또 내지는 보이는 데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장실이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오래 여기 있어요. 제가 제일 오래 있어요. 난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건축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종관을 비워두는 거는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장실이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꾸는 데만 시간이 걸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그 자존감을 찾았던 게 결국은 뭐예요? 한의원이 대박 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네. 어떻든 그런 의미 속에서 문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들 때 또는 어떤 주택을 만들다 그걸 큰 건물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문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한 번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 왜? 문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돈이 온다고 그러잖아. 돈이 뭐예요? 강분남 어머니, 이영사 어머님, 예를 들면은 조준수 어머님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남창기 원장이 또 한 부분은 계단인 거죠. 그죠? 네, 계단이 뭐가 됐어요? 걸림돌인 거지. 근데 또 저는 또 뭐 꿈보다 해몽을 잘하거든. 근데 예를 들면요. 처음 저희가 개업했을 때 2005년 4월 1일 날 한의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분이 수가 77명인가 72명인가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100명 이상으로 올라가고 100명이라고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층에 있었다 생각해봐요. 또 내지는 계단이 없었다 생각해봐. 어중이 떠중이 뭐 엄청나게 몰렸겠죠? 엄청나게 몰리면은 자 이게 봐라.
잔잔한 미풍이나 파도가 아니에요. 태풍이 온다 생각해봐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게 반갑다고 저를 찾아오지만 저를 뭐 한다고? 덮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압사당하지. 제 명대로 살았을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원장님 참. 근데 계단이 멋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한 남창규 한의원수 나기 때문에 예. 이 간판보다 저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영 사모님은 남창기 원장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계단 하나가 걸림돌이 되고 난관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뭐예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원장 저하고 가까워지잖아. 멀어져요? 아니 가까워지는데. 운동도 돼요. 그리고 제가 느끼면 우리나라의 건축의 미는 부석사라든가 의성의 고운사라든가 많은 절들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요. 또 내지 일주문에서부터 대웅전까지 가는 법당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산길이라고 걸어서 가야 돼.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 의미는 결국은 남창규 한의원이 뭐 부석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런 계단이라는 장치,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예를 들면은 주지스님을 만나든 큰 스님을 만나든 부처님을 만나든 만났을 때 그 환희감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좌우된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문이 크고 활짝 열려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개방감이 있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 개방감이 값싼 걸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문이 좀 더 힘들고 어렵게 난관을 거쳐야 보여지는 그 개방감이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결론 이제 또 침을 모셔야 되니까 아까 제가 황금 연못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말하고 또 다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닥을 못 이어요. 저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떠들어서 뭐 하겠어요. 빨리 침 놔줘야지. 침 놓기 위한 요 과정상에서 잠깐의 여러분들의 관심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흐트러지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데 제 강연의 목적이 그건데 뭐 더 다른 뭐 가르침을 줘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 닭종이를 만드시는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이걸 팔면 좋은데 왜 안 팔아요? 10손가락이 다 내 손가락이니까 이게 아까워서 또 내지는 이걸 남한테 준다고 하는 게 판다고 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이고 사랑이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모으는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저도 뭐예요? 죽어요. 무덤에 제 죽을 때 이 무덤에 다 넣어주세요 하면 무덤이 얼마나 커야 돼요? 피라미드 돼야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제가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고물이고 엿바꿔 먹을 존재지만 저한테는 뭐 어떤 존재라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처자식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서 두고 보려는 거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이거와 못지않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그거 너무 기묘하게 생겼네요. 예, 재밌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내가 남한테 예를 들어 그림 작가가 화가가 안 팔고 모아두는 것도 어떻게 돼?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예를 들어 김한기 미술관이란 이름으로 남기는 것도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민 작가처럼 그림을 그리는 족족 어떻게 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것도 또 내가 안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 내가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상대가 더 이거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그분한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더 좋아하느냐 아니면 맹명호 사모님 더 좋아하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경매하는 거지. 자, 이거 10,000원부터 시작할게요. 10,000원. 맹명호 사모님 불러봐요. 2만 원. 저는 100만 원. 그럼 150만
150만 원.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의미가 뭐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평가해서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의 주인인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의 주인이다를 떠나서 이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돈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려면은 예를 들면 남창기 한의원에 안 오고 야매로 가잖아요. 왜 가? 거기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 야매의 기준이 뭐예요? 야매로 가면은 대부분 뭐 한때 어떻게 돼 고시동물인가 뭐 영춘인가 그거 가면 침 잘 놓는데 그분한테 가서 침 맞으면 예전에 십몇 년 전에도 어떻게 돼요? 뭐 10만 원을 줘야 된대. 한의원에 오면은 뭐 10,000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 더 가치를 어떻게 돼요? 돈으로 평가하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1단계고 현상계 관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상계 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는 마당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겠어요? 선물로 주겠어요? 선물 그냥 왜? 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장 잘 보관할 사람이 뭐예요? 내 자식이라면은 자식한테 물려주겠지만은 간송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일본에 유출되는 문화재를 많이 국보급을 많이 지켰지만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걸 지켜서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거를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통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관하는 거지. 청직이죠. 그 사람이 보관함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제한테 지금 있다는 의미는 제가 이거를 천년 만년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돼요?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보존하자는 의미가 강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식이라는 의미도 그래요. 지혜라는 의미도 내가 돈을 주고 가르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라고. 왜? 이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가장 그 지식과 지혜와 이거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아까 닭종이를 예로 들었지만은 자기가 그린 작품을 자기 혼자 꼭꼭 쥐고 팔지도 않고 보관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는 내지는 내보다 더 그림을 소중히 여겨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또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할부로 갚을 테니까 이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남한테 팔지 말고 저한테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요? 가져가. 나중에 돈은 되는 대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원장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외상으로 하세요. 약은 지어 드릴 테니까 약값은 나중에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 약값을 외상으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럼 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값을 외상으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 제가 안 지어주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예요? 외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갚을게요.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건져낸 보따리 내다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변심이 되니까. 그래도 치료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건져주고 나면은 변심할 거를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또 내지는 변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고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절대로 변심하지 않을 거야. 나 멱살을 안 잡을 거야. 라고 보장하고 물에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감당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코로나에서 걸렸다면 남창규 한의원에서 걸렸다라고 트집 잡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뭐요? 만에 하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은 목숨 걸고 한다는 거지. 목숨 걸고 해야지 그런 위기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뭐 이거 타고난 운명인데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탓하지 않게 된다. 원망하지 않게 된다.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또 지혜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탈무드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겠지만은 이거의 가치 이게 진짜의 가짜예요. 이게 맨 청나라 시대예요. 예를 들면은 뭐 당나라 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 존재감이 주는 아우라 이영 사모님이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이 중요한 거지. 그 여러분 한 분이 용도가 뭐였어요? 옛날에는 향로였지만은 향로 예를 들면 여기다가 흙 같은 거 담아놓고 모래 담아놓고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어. 향내죠. 향이라는 의미는 좋은 향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 근데 다리면 세 다리네. 예. 선생님 그 어느 시대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 저도 모른다. 왜? 제가 이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었다면은 내가 어느 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하겠지만은 이거 골동품에서 산 거죠. 근데 저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삼조고. 삼조고죠. 고구려 시대. 예, 고구려 시대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삼조고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향로가 지금 예를 들면 요강이라든지 향로가 용도를 다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칙칙 뿌리잖아. 예? 예, 하지만은 잘 가십시오. 그때의 이 칙칙 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침향으로 있죠. 향을 내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요. 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되는데 지금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는 용, 관상용으로 그냥 예술 작품으로 야 머리도 3개, 발도 3개. 왜 발이 3개일까? 2개면 되는데. 골동품. 예, 부르시네요. 11번 빼주세요. 귀한 거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발이 2개, 새는 발이 2개인데 왜 3개예요? 틀렸네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3개라는데 발을 3개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균형. 예? 예. 예, 삼각정. 예, 균형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게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뭐 의미가 숫자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자. 생각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게 한 몇 년 됐죠? 고구려 시대요? 아니 그렇게 고구려 시대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이게 고구려 시대 때 잘 봐요. 이게 제가 박물관 학예산 아니지만은 이게 설사 고구려 시대 거다 하더라도 박물관에 못 가는 이유는 뭐다? 이게 예를 들면은 어디서 땅속 깊은 데서 출토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국가에다 나라에다 신고했어. 지자체에 신고해가지고 야 이거 뭐가 나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책에다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장락사란 절터에서 어떤 뭔가 그 시대의 의상대사가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돼. 또는 그 주변에 뭐예요? 또 다른 것들이 뭔가 기와 와편에 뭐예요? 이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장락 22년 이런 게 딱 나오면 어떻게 돼? 얘가 고구려 시대다. 국보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얘가 독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내지는 누가 지금 현대 어떤 사람이 짝퉁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만들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 사람의 작품의 작품성이 어떻게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 거냐 신라 거냐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예요? 그냥 이게 예뻐서 우리 집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뭐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거 따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 사람이 좋으니까 예쁜 거지. 그렇죠? 네. 그냥 그런 가치만으로 두면 되는 거고. 진품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한테는 진품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다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라는 거죠. 남창규 한의사도 짝퉁 한의사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위선적이다, 뭐 말만 앞선다. 그래요? 아닙니다. 남창규. 밖에서는 그렇게 부딪힐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저한테 손길을 내미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낯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베팅을 걸어야 되겠어요? 잘 되는 쪽, 희망 쪽에 베팅을 걸고 저도 그런 의미 속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침발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수준하고 제 수준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같은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 수준을 제 수준만큼 올리는 거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 안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준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이렇게 끄는 이유를 아셔야 돼. 왜 이렇게 진을 빼는지. 맞아요. 다 뭔가의 계산,
늘 갖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제 말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다. 한의원 중에 제일 똑똑한 한의원이다. 네.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한의사는 박물관에 다 가 있지만은 남창규 한의원도 박물관이다. 그래도 박물관 많이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모실게요.